있는 장치는 투기지역밖에 없다. 투기지역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국회에서 입법해야 됩니까? 투기지역으로 하려면. 이 제도를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올 뭐 한 10월달 정도 돼서 강남에 강남구에 엄청나게 이게 투기가 불어가지고 막 집값이 엄청나게 뛰더라. 그럼 막을 재주가 없잖아요. 법을 다시 바꾸나? 올 연말까지는 해준다고 했는데 시사하게 3, 4개월 하다가 없애나? 국회의원들이 쪽팔리지. 연말까지는 좌우정을 하고 봐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들 때문에 만약에 그 주택에 대한 어떤 그 투기가 일어나면 투기 지정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감면을 못 받아. 그럼 지정 지역 감면을 정부가 하려고 작심하면 일주일이면 합니다. 투기 지정 지역은 입법이 아니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닙니다. 저희 투기 지정 지역을 지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기재부의 차관이 위원장이에요. 차관이. 이게 기재부의 차관이 다른 부서하고 뭐 협의할 것도 없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투기 지정 지역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장 몇 번 꽝꽝 두드리면 그 다음날 고시 공고하면은 그날부터 투기 지정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저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다 허당입니다. 오늘 오신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쉽게 하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투기 지역은 막 서울시,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는 못해요. 하려면 쪼개서 해야 돼. 서울시 중에서도 구 단위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식으로. 뭐 강원도 전체 이렇게 안 되고 강원도에 뭐 원주시 이렇게 지역 단위로 계속 고시를 해서 해야 되고 또 그 투기가 가라앉았다 그러면 또 바로 해제해야 되고. 그래서 저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칼자루인데요. 주택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신축 미분양 1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니까 지정된 지역에 이런 주택을 취득할 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살라고 갔더니 지정이 됐더라. 그럼 안 사면 되지 뭐. 미리 지정된 거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딱 계약 치르고 잔금 지금 치르려고 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가 나와. 내일부터 한다고 그래. 그럼 오늘 잔금 치르고 사버리면 되지. 그러면 내가 취득한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된 거야. 그럼 해당 사항 없어. 잘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정된 줄 모르고 가서 샀다. 감면되는 줄 알고. 그거는 할 수 없지. 그거는 누가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죠. 아직은 저런 게 없고요. 투기지역 얘기가 나오면 일단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주택들이 혹시 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았나 하고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의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 나오네요. 요번 그 제도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헷갈렸던 게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 IMF 때 재개발, 재건축을 다 해줬어요. 이 감면은. IMF 때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뭐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IMF 때도 주택거래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정부에서 이런 그 감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대 감면이라 해서 이제 이런 그 미분양 신축 주택을 사서 세를 주면은 세금을 안 걷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임대주택 감면 제도였죠. 그것만 가지고도 나중에 안 되니까 신축 주택 감면 제도라는 걸 도입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나오는 거와 좀 비슷해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이거는 지금 우리 이번에는 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 3개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IMF 때는 신축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조치가 IMF 때보다 주택의 개념으로 보면은 더 폭이 넓어요. 더 대담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이명박 정부나 IMF 이후에 그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나온 세제 정책을 보면 다 소극적이에요. 그나마 IMF 때가 제일 컸었죠.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 와서는 IMF 때도 신축만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런 시기로 신축 미분양에서 이렇게 커졌다는 것은 확실히 공격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신축주택을 어떤 걸 봤냐면 사용 승인되어서 사용 승인 신축주택이라 해서 사용 승인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들어왔어. 빈집이면 돼. 미분양도 마찬가지. 미분양은 사용 승인 전이죠. 아직 짓기 전에. 미분양은 이제 사용 승인 전, 아직 짓기 전 집 짓고 있는 것들이요. 분양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마지막 하나로 재개발, 재건축에 이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안 해줍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은 특성이 어떻게 돼요? 원래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와서 동네가 노후됐다고 다 때려 부신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지으면서 아파트를 줄 테니 돈 좀 내놔. 그것을 청산금,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조합이 또 걷어가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멋있게 지어서 줍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러면 기존의 집을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 취득했어요? 쭉 가지고 있다 관리처분 나면서 집 부셔버려? 그것뿐이야. 그냥 집 부신 것뿐이지 내 대지권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땅은 가지고 있어. 그 땅에다 건설사가 지어서 나중에 요 시점이 되면 사용승인 됐다 해가지고 요때 취득을 다시 해요. 즉 재취득을 한다고. 재개발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이 멸실되어 버리고 새로운 집이 새로 하나 생긴 거야. 그게 재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가 사용 승인 주택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땅에 자기가 지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재개발은 규모가 안 클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 땅에 자기 집 진 거예요. 즉 다른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걸 돈 주고 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신축 얘기 잠깐 했죠. 신축의 개념과 똑같다 이거예요. 아까 도생주택 업자들이 땅 사가지고 여기다 건물 지으면서 건물 짓는 거에 대한 신축 등기 내면서 나 취득이요. 세금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땅에다 자기 집 허물고 더 크게 잘 지어서 아파트 하나 받았어. 자기 땅에다 자기 집만 지은 것뿐이지 이거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 것도 아닙니다. 왜? 이거 안 팔린다고 자기 집 아닌가? 빈집인가? 누가 안 사준다고 자기 집 아니에요? 전세 안 나간다고 빈집인가? 자기 집이지. 그러니까 정부는 아쉬울 게 없는 게 이런 집은. 아쉬울 게 있는 거는 지금 건설업자들이 집을 100채를 딱 졌는데 분양이 안 돼서 50채가 그냥 남았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걸 빨리 소진이 돼 건설사도 살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게 소진이 안 되니까 금융도 박살나고 뭣도 박살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빨리빨리 팔고 댕기고 이래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그래서 요번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빠졌습니다. 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엄격하게 보면 이런 재개발이 진행될 때 취득의 어느 시점에 이분 1세대 1주택자인데 자 이때 산다. 그런 분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인데 원래 옛날부터 뭐 여기 어디 뭐 강남에 연탄보일러 아파트, 주공 아파트를 한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한 10배, 20배 뛸 것 같은데 프리미엄을 한 2, 3억 붙여가지고 누가 팔어. 그거 샀어. 재개발 정비구역 고시 됐어. 그럼 이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냐? 이건 아니에요. 샀는데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야. 그러면 이 혜택 받습니다. 요때 사면.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조합원한테 취득하여 원조합원이 되는 경우. 원조합원이라는 건 요 관리처분 인가 전에 취득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조합원한테 취득해서 원조합원이 되는데 파는 이 원조합원이 저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이거 감면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잡으면 로또야. 왜? 감면 대상이 여기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관리처분 나서 집 부시고 때려쳐. 재건축 아파트 지었더니 한 10배 올라버렸어. 그런데 지자마자 팔아버려. 감면 대상 확정됐기 때문에 지자마자 팔아도 10배 올랐어도 세금 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 찾아 들어가면 이 제도상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고 무조건 포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승계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인정 안 돼요.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즉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자기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에 취득하는 건 그런 의미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요 전에 사는 경우는 나중에 5년 감면을 받습니다. 5년 감면을. 그 5년 기간 따지는 게 이제 여기서 타면은 묘한 문제가 생겨요. 이 전체를 5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공사하는 기간까지. 현재 세법 규정은 그러거든요. 그럼 공사 기간 3년이다. 사고 한 1년 지났다. 그러면은 아파트 지어지자마자 1년 정도 이내에 8회 100% 감면이야. 집으로만 5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그렇고, 예, 이렇고. 두 번째, 하여튼 이 사용성이 떨어진 집을 가지고 뭐 이게 1세대 1주택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유상거래가 아니고 본인이 신축한 걸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IMF 때는 해줬다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또 헷갈려.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차라리 안 한 분이 편해. 예전에 여기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임시사용 승인난 날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빠진 것 교재 보고 합시다.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된 아파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5월 1일 신축된 여기서 5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5월 1일 사용승인 난다는 얘기예요. 사용승인 나서 아파트 등기한다.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산다. 근데 원래부터 자기는 원조합원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파트 등기할 때 5억 원으로 등기 칩니다. 금액 들어가요. 취득세 나옵니다. 그러나 그 5억 원으로 6억 원 이하니까 나는 이거 아니야. 새로 샀으니까. 자기 못 사. 자기 집에 자기 땅인데. 원래부터 자기 건데.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내 감면 해당 주택 22페이지 실 아래쪽이요.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이건 해줍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조합원 아파트만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분양도 있어요. 일반 분양은 순수한 그냥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뭐 빠지는 건 이거는 이제 뭐 신축 주택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조합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 전 1세대 1주택 취득하여 원조합원이 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조합원이 여기요. 조합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아파트를 신축 등기해서 자기 걸로 샀어요. 자기 걸로 등기가 났어요. 이렇게 등기가 난 거를 우리가 사는 경우입니다. 등기가 조합원이 내놓은 거를 우리가 사는 경우. 근데 아무거나 됩니까? 이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이 돼야죠. 기준주택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쪽 상마 위에 있는 규정이요. 정부가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99조 2에는 타인이 분양하는 신축주택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다. 일부 언론에서 개인이 단독주택 신축 시 타인 주택을 새로 구입한 후 허물고 신축하거나 별도로 땅을 구입하여 신축하여 원시 취득할 때에도 감면이 된다고 보도되었으나 최근에 보니까 이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축으로 자기 땅에다가 남의 땅 사가지고 건설업자가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서 신축 자체만 하고 안 팔고 가지고 있다 5년 있다 팔아. 양도세 감면 이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요. 그거 안 된다고 시행령에서 못질했습니다. 지금 제 얘기 알아요? 자기 땅 지어놓고 신축으로 내가 1세대 1주택,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내가 샀으니 5년 이내에 팔면은 나 5년 이내에 내가 분양하면 양도세 안 내도 돼. 이 얘기는 주택 신축업자들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그 주택 신축업자들이 이해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신축업자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집 져서 5년 이내에 팔면 세금 안 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은 업자 집을 우리가 샀다. 그런데 그 집이 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집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사서 팔 때 감면받는다. 이 얘기예요. 수분양제입자에서. 그래서 그 아래 시행령 규정을 딱 거기다 지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밑줄 치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고 여러분들 그 부분에 가지고 많이 궁금해 여깁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존 단독주택을 소실분기 노후 동그라미 소실분기 노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을
소실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분기되었습니다.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어디 반쪽이 날아갔습니다. 등등 사유로 인하여 그 집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새로 집을 지었다. 취득한 주택이라고 했는데 신축한 주택이죠. 이런 경우는 재건축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지은 자체만 가지고 6억 원 이하고 면적이 85 이하니까 나는 이 집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집을 누가 살 때 얘기다.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사서 팔 때 얘기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걸로 알고 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감면 조항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받쳐주는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그 신축주택을 여러 채,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자, 취득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1세대 1주택자의 집입니다. 이 집을 내가 삽니다.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5년 있다가 팔려고 그래요. 팔려고 그래. 그러면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거는 5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소득세 감면이에요. 감면이니까 뭐 종특세 좀 나오겠죠. 근데 이런 집만 요번에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이런 집들만 골라가지고 내가 총 몇 채를 사냐면 10채를 삽니다. 왜? 이 10채를 아무리 집이 많아도 다주택 중과 이런 거 필요 없이 이거는 한 채만 감면해 준다는 말은 없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계약한 거는 다 해준다는 거예요. 몇 채 해준다 이런 요약가 없어요. 한 달에 하나씩만 해줄게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건 내는 사채를 쓰더라도 잔뜩 사서 한번 세금은 안 내니까 제대로 투자해보자. 특히 오피스텔까지 이번에 해준다니까 그것도 사서 해보자. 자, 팔 때까지는 세 줄 거니까 전세나 은행 대출 끼고 사면 된다. 나중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10채를 샀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강남에 타워팰리스 삽니다. 저 실제 사는 게 아니고요. 타워팰리스에 사는데 이 집이 현재 내가 한 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팔면 세금이 비과세야. 1세대 1주택으로. 그래서 비록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세금 얼마 안 나와. 비과세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과세라고 치면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된다고 치면 세금 한 3억 내야 돼. 타워팰리스 한 3, 4억 나오는 거 우스우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짓을 안 하면 위에 이런 걸 안 하면 비과세 당연히 돼서 세금 안 내는데 괜히 이거 요번에 나온 말에 혹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뭐 한다고 시장 갔다 뭐 한다고 이거를 10채를 턱 샀네. 그러면 1세대 11주택이 돼요. 소득세법은 이렇게 계산해요. 1세대 11주택이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거 나중에 내 집 팔 때 3억 내야 된다. 그러면 이분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해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기 집에 목숨을 걸어놓고 하기는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런 감면조항이 나오면 반드시 끝에 무슨 말이 되냐면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감면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꼭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이해 없이 그 글자를 보면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감면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말을 여기다 적용하면 타워팰리스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10채의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1세대 1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1 빼기 10 한 1세대 1주택이다. 즉 이런 집을 2채가 되든 10채가 되든 20채가 되든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해준다. 그러면 한 번 더, 자, 타워팰리스를 요걸 사고서 한 2015년 정도 한 2년에다 팔아서 비과세에서 하나 해먹었어요. 이거는 10채 가지고 있는데 5년 아직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버티고 있어. 그리고 한 채 또 샀네.
그리고 비과세는 요새 2년만 있으면 비과세요.